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여러분 보시면 참 반가워하실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 영어 선생님 누군지 아시겠죠? 문법이나 독해 위주였던 우리 영어 교육 현장에 실용 영어 회화 교육, 그래서 생활 영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주신 민병철 생활 영어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또 선풀 운동의 전도사가 되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고자 민병철 선풀 달기 국민운동본부 이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영어 방송하신 게 몇 년도였죠? 1981년에 TV를 했고요. 그 전엔 제가 1974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네. KBS 남산 스튜디오에서 그 영어 방송을 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생 때. 왜냐하면 제가 그 돈이 없어서 예. 생활비를 버느라고 예. 학비를 벌기 위해서 파타임을 했는데 그때 영어를 가르쳤던 것이 아마 연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 때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네. 그러다 TV로 처음 한 건 81년. 81년.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죠?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This is 민병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라디오를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유학 시절에 이제 그 우리 한국 교포들께서 그 영어 하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뭐 공장에 가가지고 그 렌치를 가져달라고 어떤 십장, 흑인 십장이 얘기하니까 렌치라는 도구를 이제 그 런치로 알아듣고 점심 박스를 갖다 줬다.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문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영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을 상당히 그 제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있는 교민들 중에서 그 문화인들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태권도 하는 분, 뭐 춤추는 분, 부채춤, 승무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 번은 제가 그 시카고 시청에 갔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시카고 시민을 위해서 그 공연을 했는데 그때 사회를 제가 봤어요. 사회를 봤는데 그때 마침 MBC 기자 한 분이 미국을 취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명함을 하나 주면서 꼭 한국에 오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대뜸 그 영어 방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방송이라 그러길래 너무 참 그 겁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라디오만 했는데.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짰다. 편성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노트에 전부 적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TV를 했죠. 10년 동안을 했는데 10년? 예. 그러니까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공부를 다 끝내기 전에 잠깐 들어왔는데 대학원 그 과정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가니까 그 학점 받았던 게 다 없어서 다시 공부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영어 교육을 문법 독해 위주에서 실용 영어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그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겁니다.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콩글리시라고 진짜 영어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한국식 발음이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서 방송 중에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I'm going to school을 I'm gonna school 이렇게 얘기했어요. 줄여서? I'm going to school. I'm gonna school. 뭐 I want to go home을 I want to go home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요? 이 발음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발음을 가르칩니까? 라는 잘못됐다고?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이야 우스갯 소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영어의 실용 영어에 대한 그 인식이 부재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문법과 독해로 대학 이슈만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I want to go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걸로 알았던 I wanna go가 이상하게 들렸던. 틀렸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샵에 갔는데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를 영어로는 here or to go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방송했더니 이게 틀린 영어 아니냐. Would you like to have your hamburger here or take
take it outside.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왜 hero to go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또 한번 그런 설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문장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았던 네. 그런 거죠. 네. 실제 그 통하는 실용 영어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떤 몇 분의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Welcome to our MBC Practical English Television Program. 지난 시간 배우셨던 생활 영어. 근데 대학 3학년 재학 때부터 라디오 영어 방송을 하셨다는 얘기는 일찍부터 영어를 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뭐 잘했다는 것보다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연희동 쪽에 이제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의 그 선교사분이 호주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 자녀분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간 이유는 제가 일요일마다 스파게티를 주는 바람에 그게 먹고 싶어서 갔어요. 얻어먹으려고. 그때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정말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그 집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영어를 접하게 된 것이죠. 아니 이웃에 뭐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제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무조건 녹음했어요. 녹음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을 했는데 보통 한 게 아니라 수백 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거기 그 집에 또 이제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뒷뜰에 가서 이제 영어 연습을 한 거예요. 뭐 계속 연습했는데 제가 녹음기를 사지 않습니까? 녹음 테이프가 거의 그 느릴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선교사분의 부인이 오셔가지고 너 뭐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뭐 라디오 방송에 나온 줄 알았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또 한번 신나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셨던 모양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는 아주 쉽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매일 걷고 또 그 수영을 하듯이 연습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언어 습득의 기본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기본량. 오늘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녁에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너지가 있어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 영어의 기본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습득에. 기본량을 채울 수 없는 게 과거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 공부한 걸 계산해 봤더니 한 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다 합해보면. 그런데 한 달 동안 뭘 했냐? 회화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읽고 쓰고 그것만 했죠. 문법 독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본 거예요. 할 만한 교육적인 그 하나의 그 환경이 아니었다. 그렇죠. 연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TV를 보시는 분, 영어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90살이 넘은 분이 편지 써서 제가 그 어느 우리나라 일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평생 나이를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했다. 내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100살 되면 영어로 한번 애들에게 스피치를 하고 싶다.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어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연습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영어는 구구단이라고 그럽니다. 구구단을 어떻게 배웠어요? 외웠죠, 그게. 구구단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언어학자들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는 외우는 게 아니다. 그 나라 사람처럼 동화돼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영어를 외국의 환경인 English에서 foreign language 이런 그 사회에 살고 있지 미국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는 없고 기본량은 적어도 외워야 된다. 기본량을 외우게 되면 영어가 슬슬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를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자신과 가장 밀접한 자기가 하는 분야를 영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분야? 내가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리사다, 의사다, 호텔 뭐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예. 선생님이 여기 뭐 설렁탕, 또 곰탕 이런 걸 주문하러 오면 이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자기가 매일 쓰는 그 환경을 영어로 자기가 만들어서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외국 사람 시키면 되죠. 또 영어 잘하는 사람 시켜서 녹음을 한 다음에 영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해야 돼요. 요즘 테이프가 없잖아요. IT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든지 anyone can learn English. 누구든지 영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병철 생활영어라고 하는 책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때? 혹시 이게 서점이 없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예. 이 책입니다. 이게 민병철 생활영어 책을 제가 1980년대에 썼는데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시절에 100만 부면 참 대단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법 위주의 대화, 문법 위주의 영어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책이 그때 많이 팔렸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침 시간 6시 반부터 했습니다. 예. 학생 또 그다음에 직장인, 주부 이런 분들이 TV 앞에 몰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영어 강좌하는 학원에서 수강생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반 수강생 수가 줄어들었다. 아니, 그 방송 보면 되는데 뭐하러 학원까지 가겠습니까? 또 요즘 어떤 분들 만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깨우는 바람에 혼났다면서 선생님 때문에 제가 잠을 놓쳤지만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네. 민병철 선생님 이후에 이제 많은 생활영어, 실용영어 중심의 또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고 또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국제화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외국과 교류도 많이 하고 이제는 좀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 시절은 정말 독보적이었죠. 네, 요즘에 이제 인터넷도 있고 또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EBS 뽀로로라는 게 있습니다. 뽀로로를 영어로도 만드는데 우리 손자들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비싸게 돈 주고 사교육비 드리고 학원 보낼 게 아니라 어릴 적에 바로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한 흥미진진한 영어 동화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훨씬 더 쉽게 자연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어린 시절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고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참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독일 계인데 한국인 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4기국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어떤 언어학자들은 새로운 언어를 투입하게 되면 모국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문 열지 않습니까? 또 TV 소리, 라디오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동시에 듣는 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현재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데 시작하죠. 너무나 그건 늦습니다. 그래요? 싱가포르나 그다음에 또 홍콩 같은 데 가면요. 적어도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영어를 하는데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널려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 글로벌 시대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어릴 때 배운 영어가 되면 나중에 과외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든지 뭐든지 그렇게 영어로 계속 들려주면 된다 이건가요? 그럼 책이 많죠. 이게 보면 영어 책이 많고 동화책도 많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책에서부터 이런 지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특히 재미있어야 됩니다. 만화책. 만화를 애니메이션화시키고 좀 영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은 우리말이 나와도 좋지만 영어로 된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EBS 나온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아무튼 서너 살 때부터라도 이렇게 계속 노출시켜 주는 게 좋다. 그건 당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모든 소리를 동시에 듣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모국어를 배우는데 방해받는 요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두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다. 두 언어뿐만 아니라 세 언어까지 여러 개의 단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이제 보면 특히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국 가면 그런 나라 사람들 가면 뭐 엄청나게 여러 나라 말을 하잖아요. 뭐 홀랜드요, 뭐 프렌치, German, 뭐 여러 나라 언어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한 거죠. 어른 돼 가지고 여러 나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뭐 대학생 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영어 전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 영어의 환경이 뭐냐? 어릴 때부터 영어를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 생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다 이거죠. 예. 지금 대학생들은 여기서 그 전문 서적을 영어로 배워서 그걸 토론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 How was your weekend? 주말이 어땠습니까? How's your family?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저급 어린 아이들의 영어를 대학생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도 이제는 초등학생 또 더 어린 학생들부터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다만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우리 손자가 이제 가서 이제 학교를 가서 가봤더니 이번 3학년부터 영어 과목인데 그 과목 중에서도 시간을 많이 뺐다는 거예요. 더 줄였다고요? 예, 줄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 깜짝 놀랐지만 제가 그런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이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 교육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 또 앞으로 그 사교육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조기 유학 보내고 이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유학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목적이 아니고 영어를 배우러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이미 조성되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만을 위해서 보내는 건 잘못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배우는 나이가 보통 12살, 13살 미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중요한 것은 인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요. 인성교육과 언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근데 혼자 떨어져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면 첫째는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나중에 공포가 되죠.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에 걸리죠.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단절이라는 극한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영어만을 위해서 보내는 건 옳지 않고 만약에 뭐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서 유학 가는 게 뭐 관계없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도 우리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영어만을 위해서 아이만 따로 혼자 이게 최악이군요. 그건 정말 기록이 모국어 교육도 인성 교육도 안 되고 네.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예. 영어도 사실 제대로 배울까요, 그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기러기 가족 해체 문제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세계전 대회에 나갔을 때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네. 이미 미국에서 태어나서 하는 애들과 우리 아이들과 실제로 어떤 경시대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알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외국에 안 보내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민별청 선생님이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미국 나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라디오 방송에 영어를 할 정도의 실력을 스스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개 한국에서 영어 했다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 하는데 당신 영어 하는 거 보자고 그랬는데 정말 얘가 영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과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얼마든지 그것은 국내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선풀운동 전도사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 중앙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요. 네. 2007년도에 그 TV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린 가수 한 분이, 여자 가수가 악플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정말 맞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납니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터넷 세대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그 봄학기에 2007년도 봄학기에 아이들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이런 사건이 났으니 그 악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10명을 찾아가라. 한 명이 연예인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그 첫째 악플 단 사람에게는 왜 악플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그 비판은 괜찮지만 비난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방이 그래 돼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악플을 받아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댓글을 달아주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교수가 과제를 주니까 다 했잖아요. 예. 순식간에 5,700개의 아름다운 댓글이 인터넷에 달렸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악플이 정말 안 좋구나. 폐해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선풀운동이 상대방에 용기를 준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0년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직접 만드셨어요? 네, 선풀이라는 단어는요. 착할 선자 영어의 리플라이인데 예. 선풀 운동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선풀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해놓고 한번 이제 검색했더니 선풀이라는 단어는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선풀 운동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풀이라는 거 하는 용어만 있었지 그거 달자는 캠페인은 없었군요. 캠페인도 없었고 선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셔서 네. 저희는 너무나 기쁩니다. 선풀을 영어로는 뭐라고 씁니까? 선풀도 이제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선풀의 가장 근접된 단어를 찾았는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sunful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sun에다가 full of sunshine 태양이 가득히 해서 그리고 해바라기를 로고로 만들어서 이제 밝음을 지향하는 네티즌들을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sunful을 만들어서 지금은 sunful movement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악성 댓글에 대항하는 an anti-cyberbullying campaign 설명하고 sunful movement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 단어가 많이 퍼져나기를 저희는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플을 달죠? 이 운동하시면서 그들 악플 다는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것도 좀 분석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게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니까 뭐 또 이제 새벽 되게 2, 3시에 악플을 달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존감에 때문에 그러는 게 자존감이 결여된 분들이 되게 그걸 쓰는 거죠. 상대방 잘 나가는 사람을 갖다 공격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동등한 인물이 된다는 잘못된 착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난 삼아서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악플 다는 사례를 좀 봤더니 대부분 절반 정도는 장난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상 인터넷에서 악플을 당한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쁠 뿐 아니라 뭐 심지어 목숨까지 영혼을 파괴시키고 생명까지 던지게 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소리 나지 않는 총인데 그 총을 자기가 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인터넷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안 보인다. 그 모르는 사람에게 새벽 2, 3시에 심지어 정치인도 새벽 2, 3시에 막 글을 잘못 올려서 다음에 사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캠페인의 핵심이 좋은 글을 달아보면 나쁜 글을 덜 쓰게 된다. 그런 겁니다. 쓰레기를 아이들한테 주워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주워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안 버려요.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들한테 저희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생명선이다. 라고 하는 캠페인하고
아니면 또 벌금을 매겨서 하는 두 가지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예. 이 선불 달기 또 인터넷 환경도 역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와 동시에 이런 캠페인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철없는 아이들, 청소년들이나 그런 악플을 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버젓한 직장에 있는 성인들도 네. 그렇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선불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10대 애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악플이. 네. 근데 요즘은 알아봤더니 20대가 22%, 30대, 40대 점점 줄어들죠. 물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10대에는 지금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생각엔 뭐 좀 잘 안 같습니다만 선풀운동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풀운동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네, 계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에 7,000개 학교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풀운동을 직접적으로 동참을 했던 울산교육청에서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요. 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도 줄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울산에서 선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94%가 떨어졌고요. 학교 폭력이? 네. 중학생들은 74%가 떨어졌고 고등학생은 33%까지 학교 폭력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폭력이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쁜 말로부터 시작해서 감정이 서로 고조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나중에 이제 글로 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을 정화시키다 보니까 싸움이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 운동을 펼칠 때 아이들한테 직접 악플들을 골라가지고 남들 앞에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시킨다면서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좋은 경험을 했는데 세상에서 처음 있는 강의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하는 강좌인데요. 예. 악플을 달아가지고 붙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예. 심하게 한 사람은 감옥 가겠지만 그 이전 중간 정도의 악플 단 사람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는 곳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악플러들을 앉혀놓고서 제가 당신 단 악플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학생이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달긴 달았는데 자기가 도대체 어떤 말을 달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걸 소리내서 읽어보면 자기가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단다든지 기분 나빠서 단다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짓거리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생활화돼서 또 학생들은 요즘에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근데 왜냐하면 애들이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상한 또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정말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장점은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문잡아주기. 근데 이건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앰뷸런스에게 길 터주기. 또 옛날에는 그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 맨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것이 그렇듯이 우리 언론에서 특히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시면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문잡아주는 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좋은 에티켓이라는 걸 저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다 열어주거든요.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미국인 부부 두 분이 문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30초 정도 기다렸지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생들한테 특히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인터넷상에 악플다는 것도 캠페인을 하면 줄어든다. 그런 됩니다. 근데 남을 칭찬하거나 또 좋은 말을 이렇게 글로 쓴다는 거 그것도 좀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단
문화 자체가. 예, 이제 악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중증 그 장애인 부부가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도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장애인 수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정말 없잖아요. 네. 근데 조금씩 모아서 1년에 좀 몇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악플이 올라왔습니다. 야, 세무조사 해봐야 된다. 저런. 그 다음에 그 정말 부자인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악플이 달리니까 뭐 악플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올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돈을 벌면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좋은 선풀이 달리니까 네. 순식간에 악플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선풀이 하나 달리면 그 밑에 악플 쓰긴 참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티즌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이런 악플을 보시면 그냥 보지만 마시고 보면 방관자 아닙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공모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기 의견을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은 놔두고 네. 비방, 전혀 관계없는 인신공격 같은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인터넷 문화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그만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표가 하나 갑자기 떠오르네요. 내가 다른 선풀 하나, 악플 100개 없앤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학생들과 함께 공모전도 하고 표회전도 하고 UCC 이런 전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신의 손끝 하나가 상대방의 생명을 살립니다. 뭐 생명을 살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선풀은 저희가 4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교육.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교육한다면 그 다음에 실제로 애들이 그 인터넷에서 좋은 선풀을 달게 하고요. 그렇죠. 실행에 옮겨야죠. 실행. 네. 그 다음에 나중엔 그 길거리 같은 데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뭐 길에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합니다만. 네네. 악플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좋은 글을 올려주세요. 당신의 악플 하나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뭐 캠페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포스터라든지 표라든지 UCC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을 주는데 네. 아이들한테 상 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교사 부인이 저를 칭찬해서 예, 영어를 예. 더 열심히 했듯이 예. 아이들한테 잘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래까지 안 가더라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한테 칭찬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야 나이가 들어가면 지혜도 많고 성격도 많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뭐 다 초월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도 똑같은 인간이다. 예. 나도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다. 예, 누가 예. 나한테 10,000원만 주면 너무 좋다. 난 누구 세뱃돈을 제가 줍니다만 10,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은 세배를 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10,000원을 줬어요. 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칭찬은 고래가 문제가 아니라 네. 나라를 움직이고 인성을 바꾸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칭찬이 곧 선풀인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비빔밥 먹기 캠페인을 시작할 겁니다. 그건 또 뭐예요? 비빔밥 먹기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소망을 말해봐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하도 악플 쓰니까 그 시간에 자발적으로 좋은 글을 써봐라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기의 진로 소망을 쓰게 했어요. 진로 소망. 예.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요리사가 되고 싶다. 올려봤더니 진로 소망을 연지 5개월 만에 3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정관은 교수님처럼 그런 그 지식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 썼는데 애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실제로 원하는 소망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연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 누군가 도와줄 사람. 네, 정말 연결시켜야 멘토. 네, 멘토가 아닙니다. 멘토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화해 주는 거죠. 어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에 갈 수 있다. 멘토라는 건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네. 커넥터는 멘토를 뛰어넘는 겁니다. 뭐예요? 실제로 손을 잡고 걔가 가수가 되겠다면 가수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아하. 그래서 멘토를 뛰어넘는 커넥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결자. 커넥터. 예.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있듯이
커넥터와 커넥티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 박명수 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워런 버핏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밥을 먹어주면서 그 사람 한 인생을 바꿔준다. 당신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만나서 밥을 좀 먹어달라고 그랬더니 기꺼이 이분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하고 청소년들이 또 식당업을 하고 싶은 두 그룹을 만나서 식당 주인하고 박명수 두 사람이 만나서 커넥터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먹기 운동은 저희 각 지역을 다닐 겁니다. 이제 금년 봄부터 이제 다닐 건데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젊습니다. 칭찬하셨는데 뭐 몇십 년 동안 얼굴이 변함이 없으시다. 제가 네, 그 칭찬은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지 밥을 먹자.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 더 깊어지죠. 밥은 탕평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탕평채라는 것은 서로 생각을 먹는 건데 비빔밥도 생각을 우리가 섞자.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을 섞자. 네, 우리 소통. 갭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소통을,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두 번째 밥을 먹으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합하자. 세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비빔밥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이 노래자랑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처럼 저는 하고 싶은데 우리 EBS에서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고요. 가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금년 2017년부터 2017년 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 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과정은 게장하고 게장은 또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밥값은 대개 한 5,000원 아닙니까? 정부에서 한 10,000원이나 14,000원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윗직급의 사람이 아랫직급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주는데 한 가지 약속을 들어줘야 돼요. 어머니하고 딸이 나왔는데 엄마 제가 시험 성적이 안 좋더라도 야단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엄마가 한 개의 약속을 들어줘야 돼요. 과장님 저 매일 야근을 12시까지 하는데 이번 금년부터는 8시에 좀 퇴근하게 해주세요. 약속을 지킵니다. 구청장과 청소하시는 분이 만나서 청소 아주머니가 구청장님 제가 청소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국장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요. 국장한테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만둡니다. 한 가지씩 약속을 해주는 자리를 100명을 기본 단위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의 응원과 소통과 화합의 그런 비빔밥 먹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풀운동에서 또 하나의 선풀운동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풀운동은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도와주고 뭐 그런 걸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2007년도 5월 23일 날에 선풀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2년 전에 2005년에 추임새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추임새? 네. 추임새 운동은 뭐예요? 뭐 아시겠지만 국악에서 창자가 노래를 더욱더 잘하도록 고수가 걸스의게 해주잖아요. 잘한다 뭐 이런 거죠. 네. 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잘 되는 사람을 배 아파하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을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하고 싶고 또 영어 책을 많이 팔았잖아요. 영어 책을 많이 팔았는데 제가 좀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나중에 우리 손자들이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보더라도 참 좋은 일 했네요.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저는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운동만 해도요. 추임새 운동, 선풀 운동, 그다음 아까 무슨 소망 들어주기, 소망 운동, 그것도 별도 아니겠습니까? 비빔밥 먹기 운동 또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쭉 소개해드린 모든 운동이 공통점은 긍정의 에너지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은 말 달아주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긍정의 에너지 쪽이군요. 정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제가 선풀운동을 했는데 그게 잘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기치가 긍정의 에너지로 중국인의 중국몽을 이루자. 중국인의 꿈을 이루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풀운동이 바로 그거죠, 그거.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중국의 그 지도자와 딱 맞아서 저희가 지금 선풀 운동을 해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중국의 SNS 대형 SNS 포털이죠. 웨이보라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 초대를 받아서 2번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선풀 운동 토론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풀 운동을 알게 됐고 제 그 휴대폰은 24만 명이 웨이보 팔로우가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제가 이제 선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또 중국 그 기관에서 선풀 운동만 할 수 없으니 당신 영어 하는 사람이니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매일 하루에 한마디씩 중국 사람을 위해서 제 팔로우를 위해서 365일 동안 무료로 영어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덕분인지 그 웨이보에서 이 공익 유명 인사 랭킹 17위에 오르셨다면서요? 그건 그분들이 보내온 자료인데요. 중국에서 좋은 일 하는 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17위에 올랐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저한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근데 무슨 국수집 칭찬하기가 있었다고? 그건 또 뭡니까? 제가 그 제2회 세계 인터넷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국 국가로부터.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이제 그 12월 16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했죠. 뭐냐면 그 선풀 운동을 저희가 소개했는데 그때 마침 초대 손님으로 중국의 항저우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분이 매일 아침 따뜻한 국수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분이 소개가 됐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장청량 씨 국수집을 좀 응원할 것인가, 응원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수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질문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자마자 제가 그 1월 1일부터 작년도죠. 2016년도 1월 1일부터 사이트를 열어서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 집을 응원했습니다. 중국집을.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우리 네티즌들이 중국의 항저우에는 공익국수집을 응원을 해서 실제 사이트를 제가 가지고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뭐 사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인터넷 문화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인터넷으로 그 웨이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까지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또 일본에 가서 선풀 운동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저희가 구마모토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피해를 받고 사망했는데 또 역시 저희 현재 인터넷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63만 명입니다. 사이트를 열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하는 일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3,000명이 그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대지진 참사에 대해서 추모와 응원의 글을 올려서 제가 직접 그 구마모토 구마모토 도에 가서 그분들에게 사이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또 일본 내에서? 일본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하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응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또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네티즌들끼리 서로 좋은 그 우호적인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대상으로 좀 서로 칭찬하기, 선풀 달기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너무 다들 그냥 독설만 퍼붓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SNS 기자단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 기자단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어록을 공개된 자료죠. 보고서 모니터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까 말씀 욕설하는 분은 빼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을 뽑아서 칭찬해 주는 걸 저희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4일도 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되게 국회의원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상장을 주는데 이번 거꾸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상장을 주는데 국회의장한테도 저희가 그 학생이 그 상을 드렸는데 그 국회의장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받아본 상 중에서 가장 값진 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을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보 좋은 말을 사용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 자체가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나쁜 말 한 사람 가려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 쓰는 국회의원 칭찬하기. 역시 긍정의 에너지 쪽으로 가시는군요. 우리 사회가 저희는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 국가적으로 봐도 지도자도 봐도 우리 소통이 부재 아닌가. 그래서 사장님과 직원도 소통의 부재, 노사 문제 이런 것도 조금만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여러 가지 갈등 비용이 뭐 300조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300조씩 그 낭비할 게 아니고 좋은 언어를 선택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민병철 이사장님 머릿속에 아직도 많은 운동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 운동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선풀운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계속 두 가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응원과 또 화합과 또 그 하나의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선풀운동을 지구촌 널리 펼쳐서 세계적으로 그 지구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아픔을 서로 나누는 일에 한번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름이 선풀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사장이신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선풀 세계연맹 총재 뭐 이런 식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10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목표가 1000만 개였습니다. 선풀 1000만 개? 네. 이미 훌쩍 넘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에 1000만 개인데 숫자는 수천만 개 됐는데 저희가 카운트하는 건 그걸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나쁜 악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글을 옮겼을 때 그 옮긴 글을 저희 선풀 홈페이지에 옮긴 숫자만 카운트한 것이 신고된 것만 700만 개이기 때문에 이미 수천만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고된 것도 저희가 한 1000만 개를 만들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63만 명의 우리 자원봉사단을 100만 명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때문에 목표하시는 모든 것 정말 기간 내에 다 달성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이건 상처만 주고 갈등만 일으키죠. 그게 아니라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것, 서로 손잡고 소통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를 정말 좋은 사회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들한테 먼저 칭찬의 한마디 지금 좀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리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